결국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해 의심 사례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모두 5명이 확진된 겁니다. 또 다른 4명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입국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5명입니다.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의심 사례자로 분류됐던 인천에 사는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등 3명은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습니다. 또 해외 입국 확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지난달 입국한 50대 여성 2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두 여성은 40대 부부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3일 입국했고 24일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50대 여성 2명의 거주지가 경기도로 확인됐다며 접촉자를 추적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 이미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대 부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어서 확진되기 전까지 하루 동안 이동에 제한이 없었고 지인과 아들은 확진될 때까지 6일 동안의 동선과 접촉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제 오후 오미크론 대응 본부처 TF 회의에 이어 밤 8시에 해외 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히 열고 추가 대응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단기 체류 입국 제한 8개 국가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는 한편 내일 0시부터 2주간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26일 사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 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과 공무 등으로 제한합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예외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됩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4,317명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시간대 최다 기록입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17명, 동시간대 집계로는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460명이 많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신규 환자를 합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수도권이 3,323명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이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5,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한 달 전 1,600명대였던 확진자 수는 이틀 뒤 2,000명대, 보름 뒤 3,000명대로 그리고 일주일 만에 4,000명대를 기록하더니 다시 일주일 만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2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위중증 환자 가운데 84%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 내의 고령층으로 전파되어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의료체계의 부담 등 건강과 안전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체 인구의 8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접종률이 24.9%에 불과한 12세에서 17세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접종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파문을 일으킨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자정쯤 서울구치소를 나선 곽 전 의원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청탁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인 건 제가 나중에 법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던 2015년 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원에게 요청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뺀 25억 원가량을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보고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도 회사가 그만큼 거액을 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그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생겼다고.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이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당무 거부에 들어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순천과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측근들과 함께 부산을 찾은 이준석 대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고 언론에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와서 당 운영 현황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길을 잠깐 들렀다가 차 한잔 마시고 그래 갔어. 이 대표 측은 격려 차원에서 이곳을 찾은 뒤 당직자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장 의원의 사무실을 일부러 찾아가 선대위 인선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단 겁니다. 또 형식적이나마 당대표 역할을 유지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아직 대표직 사퇴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내비친 걸로 해석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후엔 전남 순천에 이어 여수를 방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하지만 내부적으론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때문에 후보의 첫 충청 일정이 완전히 묻혔다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신 교체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윤 후보 역시 대외적으론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한 게 아니라고 규정하며 복귀에 명분을 주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내부 인사들을 만나선 이번 사태에 분노를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보다 3조 원 정도 증액된 약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젯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합의는 거의 이루어졌지만 야당에서 경항모 설계비 예산 반영을 반대해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지역화폐, 손실보상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여야가 거의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하한선을 적어도 5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도 반영하자는 입장이라며 손실보상 관련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우리 당과는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